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시작부터 정말 힘에 부치는 하루였어요. 그렇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약세장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일단은 주말 미국 증시가 올라서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미국에 대한 국가 시정도 하향 조정이라는 제로 때문에 시장에 좀 맥이 빠진 그런 형태고요. 국가 시정도 하향 조정이라는 제로는 아직까지는 단발로 그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워낙에 네.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 외에 새로운 변수가 어떤 것이 더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태고 불확실성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것을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시장에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시정이 안정됐을 때를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내일장 단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단서는 바로 추세 추종이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세 추종인데,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살짝 얘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약간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국내 증시의 충격 여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국 증시가 하락폭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종목군들의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추세 추정, 말 그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또 수급이 살아있고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꾸준하게 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보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들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과 기술적 분석상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든 장입니다만 분명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 국가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이 됐었죠. 미국의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 무디스가 가장 강력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디스까지 미국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물론 이 재료가 일시적인 재료고 시장에 반영됐다고 해서 시장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는 분명히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가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강세장에 대한 기대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은 만큼 강세장에 대한 기대는 일단 살짝 정도 한 번 정도 접어두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올라갔고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그래도 잘 지나갔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시도 아직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불확실성 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다시 2,500선, 2,450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만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의 대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고,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2,400, 2,450선까지는 살짝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이상의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겠죠.
그 기간 조정 속에서 오히려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지수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충격은 적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살아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상 추세가 살아있고 여기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초동기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시장을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 여러분께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 강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고요. 직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현재 주가는 많이 올랐고 재반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 나스닥 지수 18,500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약간 쉬어가는 옆으로 기어가는 정도의 횡보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맞춰서 코스피 일봉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 증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지금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200일 이평선 돌파했고 직전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약간 눌리더라도 폭락보다는 1차로 2,500선 그리고 많게는 2,450선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정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안정될 것이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장 시장 안에서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지만 네. 긴 호흡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26%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2차 목표가는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 이제 그래프를 굉장히 크게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의 주가는 분명히 이제 바닥을 찍고서 고개를 드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추세 추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종목이에요. 일단 뭐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차트상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전형적인 추세 추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세의 특징은 살아있는 종목.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정별 상태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의 경우는 주가가 나중에 장대 양봉을 한두 개 정도 크게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을 거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없는 분들도 이런 종목들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좀 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손절가를 딱 정해놓고 나서 그 손절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고 추가 매수, 저가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단기간에도 짧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현재 안정적인 수익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큰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HD 현대미포입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네. 받아가고 있는데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45% 넘는 수익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오. 조선주들은 뭐 제가 워낙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 파라다이스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조선주들도 전형적인 추세 추정 종목입니다. 차트상의 주가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실적 전망치도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성장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주들은 가치주로 보지 말고 중장기 성장주로 보시다라고 저렇게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너무나 많고 실적도 너무나 많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특히나 이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은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MRO 시장이 이제 개화되게 되면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최근에 HD 현대미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확실하게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지금 조선주들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뭐 방산주라든가 예를 들어 좀 많이 올랐고 금융주들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주들이 장기적인 시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무료방송이라든가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선주는 앞으로도 1년 내지 2, 3년까지 더 장기적인 상승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그 얘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조선주들의 장기적인 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보유 전략,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유포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올랐지만 성급하게 팔지 말고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중요했고요. 언급드렸듯이 적정한 손절가를 정하고 나서는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상승이 더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더 홀딩해보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요. 내일의 종목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은요, 바로 SOS랩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인데 그렇게 주가가 좀 안 움직였던 종목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추세 추정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특정한 섹터를 중심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바로 이 SSL이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서서히 받쳐주면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이다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저를 통해서 사물을 구별하고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3차원, 3D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그것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라이다를 중심해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제품력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국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라이다가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주차 안내 시스템 같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쓰일 수 있는 이 라이다를 중심으로 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서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회사 제품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지금 실적이 대체로 부진합니다만 올해 적자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클 거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눈에 띌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데 주가는 앞으로 나오는 실적에 먼저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측면을 보게 되면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실적 축소, 적자가 축소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보면 좋을까요? 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해 한번 급락이 났었죠. 그리고 저번에 진짜 접점 찍고 최근에 급반등세를 기록했던 이 구간이 바로 이 회사의 강력한 실적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그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아직까지 눈에 띌 만큼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죠. 자, 그러나 지금부터 반등에 나서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종목 장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언급드렸듯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현재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었고 재반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반등의 흐름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 구간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13,05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많이 밀리진 않을 겁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서 17,000원 이상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절가 1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잘 대비해 보고 싶은데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제가 오늘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힘든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장세를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시장의 주력 종목과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핵심적인 종목도 올해 1년 내내 장기적인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 치시면 바로 이제 네이버 밴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셔서 오늘 녹화 내용 꼭 한번 보시고 무수하지 마시고요. 조정 장세를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통해서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정한 장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 가져다 주시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